안녕하십니까.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유튜브의 김민전입니다.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창원 부원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보건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 얻어가시고 소통하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 질병에 국한되지 않고 소화기, 의학적으로는 입에서부터 한 가지가 이제 소화기관인데,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소화기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소화기관이란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영양 성분을 분해, 흡수하고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한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할 때는 구강, 인후,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항문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소화기관의 외부기관은 췌장, 간, 담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보셨을 때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속쓰림과 소화불량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속쓰림은 식후에 느껴지는 흉부에 타는 듯한 느낌을 얘기하고, 소화불량은 식후에 가스참, 통증, 포만감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분류에는 흔한 질병으로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등이 있습니다. 소화기관은 우리 일반인 분들이 가장 자주 많이,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워낙 일상적으로 듣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 또 전문 능력이 있는 이제 책무가 있는 만큼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화기내과 질병들 확인하는 방법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도염 같은 경우는 위 내용물이 소량씩 식도로 역류해서 역류의 과정이 반복되어 식도의 점막이 손상되는 걸 얘기합니다. 원인으로는 내용물의 양적 증가, 위 내용물 정체, 위액 분비 과다 등으로 볼 수 있고, 위염으로 넘어가게 되면 위염은 내시경적 소견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가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그 외에 약물, 아스피린이라든지 진통서염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스트레스도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에는 반드시 위내시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산억제제나 위보호제, 그리고 소화제 등을 처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치료에도 효과가 되지 않는 환자에게서는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내시경 이후 조직검사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상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화생성 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소화기내과, 이게 배를 보는 내과라고 하면 대표적인 검사가 내시경으로 알고 있긴 한데, 앞서 소개해 주신 소화기내과에서의 대표적인 질환들을 진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위, 대장 내시경 검사가 소화기내과에서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며 중요한 검사입니다. 위 내시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위 내시경이란 입을 통해 식도로 내시경을 삽입하여 위 12지장까지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이상이 있는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식이습관으로 인해서 위암, 위궤양, 위염 등 질환이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역류성 식도염, 식도암 같은 식도질환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내시경 검사 도중에 이상 소견이 보이면 바로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헬리코박터 세균 검사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직장을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 전체를 관찰하고 필요시 조직검사 및 용중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검사를 얘기합니다. 긴 관에 1cm 정도의 소형 카메라를 달아서 항문을 통해 직장, S상 결장, 하행 결장, 평행 결장, 상행 결장을 관찰합니다. 대장 내시경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항혈전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담당의와 상의 후에 투약을 중지할 수 있다면 중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용종 제거 시에 출혈을 방지를 위한 것이며, 보통 검사 5일 전에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 약 3일 전부터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 즉 채소류, 김, 미역,
잡곡, 현미, 흑미, 그리고 씨가 많은 과일, 대표적인 참외, 키위, 수박, 포도 등을 주의하시고 깨, 옥수수 등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음식물 성분이 대장벽에 붙어서 정확한 검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장정결 방법입니다. 대장 정결 방법은 보통 전날 밤과 다음 날에 나누어서 복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효과적이고 용종 발견율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정결법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진병원의 설명대로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일 궁금하신 것들이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만성 위염일 때 어떤 식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들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가, 효과적일 수 있는가 그거 한 번 더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위내시 영상에서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 진단이 되면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고 조직 검사에 따라서 위에 암 조직은 없는지, 헬리코박터는 없는지, 염증은 없는지, 장상표 화생, 위축성 위염 등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 분류에 따라서 약 처방을 하게 되고 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헬리코박터가 양성으로 나왔다. 그럼 헬리코박터를 박멸하고 완전히 박멸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위염이 있으면 언제라도 위궤양이 올 수 있는 이게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살짝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히 위염과 위궤양은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인이 되는 원리와 원칙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두 가지인데 공격인자의 강화, 즉 위산이 많아지게 되면 이러한 질병들이 생기고 악화되게 되며 그리고 방어인자의 약화, 즉 위벽이 약해지거나 그런 약해지는 원인이 위를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리면 위궤양, 위염, 식도염이 생기고 악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원인은 같으므로 그 분류는 깊이에 따라 하게 됩니다. 점막 하층 근육층이 있는데 점막층에 염증이 생기거나 미란이 생기게 되면 위염 혹은 미란성 위염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깊이가 근육층까지 심하게 되면 그를 위궤양이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오늘도 김해보건병원의 유튜브 채널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면 위암이 되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암하고 연관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암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전제조건은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위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분류에 의해서 위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위축성 위염과 화생성 위염이 위암 빈도를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과 화생성 위염이 위내시경상 진단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역류성 식도염 자체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궤양과 출혈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식도암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 바렛 식도, 즉 식도의 궤양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식도 선암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염과 식도염이 오래되면 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암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 후에 본인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꼭 진료를 봐야 한다 하는 응급 증상이 있나요?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꼭 검사를 해야 되는 응급 증상이 있나요? 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알람 증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알람 증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될 때, 이유 없이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될 때, 그리고 출혈과 관계된 증상, 그렇습니다. 즉 빈혈, 토혈, 혈변 등을 볼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벼운 혈변인 경우에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소화기 내과로 내원을 하셔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주로 먹는 식사를 죽으로 바꾸면 소화기관이 좋아지나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소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죽을 주로 드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죽을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죽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계속 드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유동식은 우리가 고기나 채소처럼 씹는 과정이 없이 소화기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소화기관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긴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다이어트에 대한 효과도 미미한데 처음에는 체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 몸에 있는 지방과 근육이 소진되어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지방과 근육이 노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동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턱 관절에도 좋지 않습니다. 아래 턱뼈 근육 강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유동식만 드신다면 씹는 근육이 약화되어서 턱뼈 형태는 물론 골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내시경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일반적인 소개 한번 해드리고, 우리 부원장이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임상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 경우는 진짜 해봐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의 각각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위 내시경의 검사 혹은 검진 연령은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 40세 이상 2년마다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알람 증상이 있으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고, 증상이 없을 때는 2년마다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1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 자멸 검사만 시행해 줍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대변 자멸 검사 양성이면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면 되겠지만, 하지만 대변 검사 양성이 아니라고 해서 대장에 문제가 없다 얘기하진 않습니다. 용종이 있는 경우도 많고 대장암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의 대변 자멸 검사만 믿지 마시고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보는 게 좋은데, 보통 40세 이상 5년마다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1cm 이상의 용종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다발성 용종, 즉 용종이 4개, 5개 이상 많았던 경우는 1년에서 3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예, 오늘 되게 모시기 힘든 분 모셔가지고 방금도 내시경 끝나고 오신 것 같은데 좀 어떠셨습니까? 예,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환자 진료를 보면서 이런 공식화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료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필드 부분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오늘 같습니다. 이 인터뷰 때문에 공부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유, 공부는 뭐 항상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화기관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건강상도 식후경 이런 말도 있듯이 문제가 생기면 늦추지 마시고 김해 보건병원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